안녕하세요. 건강한 장기 투자자 주린이입니다. 오늘은 스몰캡 관련 자료가 있어서 같이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스몰캡 거래대금 10년 전 수준으로 위축? 한편 역발상적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대금이 10년 전인 2015년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왔고 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21년 거래대금 고점 대비해서 현재는 5분의 1 수준으로 급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거래대금이 위축되지 않고 10년 전에 비해 전체 거래대금이 2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래대금은 거래량과 마찬가지로 주가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증시가 뜨거우면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장에서는 위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침에도 불구하고 증시 성장 속에 10년 전에 비해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은 유동성이 시장 전체적으로 늘어났음을 반영하면서 그만큼 M2 통화량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유동성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PBR 레벨을 볼 때 전 세계에서 유동성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미국 증시의 경우 S&P 500 지수의 PBR 레벨이 5배 정도 되고 한국 증시의 경우는 코스피 기준으로 PBR이 1배 수준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캡의 경우에도 유동성에 따라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수년간 거래대금이 위축되면서 스몰캡 지수들의 PBR 레벨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10년 전인 2015년 연말 시장 PBR과 비교해보면 다음 그래프에 보이는 코스피 소형업 지수의 PBR은 10년 전인 0.93배에서 현재는 0.51배로 마이너스 45% 감소하였고 코스닥 스몰 지수의 PBR은 10년 전에는 1.38배에서 현재는 0.93배로 마이너스 33%나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해 볼 만한 것이 2008년 금융시장 때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코스피 소형업 지수를 보시면 PBR 밴드 하단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는 거래대금 위축과 동시에 스몰캡 지수의 시장 PBR 또한 급격히 위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중소형주 시장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불확실성 및 고용 지표로 인해서 현재 대표 지수나 원달러 환율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번 내용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시장은 고용의 부진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과 아니면 경기가 침체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인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지수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390원 내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최대 관심사인 고용지표가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결과는 부진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9월에 FOMC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올해 2번 이상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원화 강세 기조로 1390원 이하로 완만한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이와 함께 8월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시면 코스닥은 순매수, 코스피는 순매도로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중은행 금리가 낮아지면 대기업 대비 자금이 부족한 중소형주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자금이 코스닥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러셀 2000 지수와도 비교해 보시면 현재 박스권 상단에 최근 올라가면서 중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투자하고 있는 저로서는 현재보다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를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요. 이러한 자금의 이동과 함께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만이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바이오 주식 또한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산업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셀트리온은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까지 뒷받침된다면 유의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경제 지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의 기조로 가고 있고 이에 금리 인하 수혜를 받는 중수용주 및 바이오 분야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실적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꾸준히 발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외에도 체크해야 될 부분으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우리나라만의 주식 리스크인 상법 개정 및 대주주 세금 요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좀 더 긴밀히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대형 기업들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고 중소형주들은 작은 사건들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큰 변동성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인내력 또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저는 주식을 투자한 지 대략 3년 정도 된 주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많고 앞으로 배워야 될 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투자 실력을 간과하지 마시고 정말 저의 영상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 주식보다 어려운 장이 한국 증시인데요. 그 안에서도 오픈엣지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적자 성장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무식해서 용감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난이도가 높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비중 조절하셔서 큰 손실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마지막 분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모두들 올해는 꼭 성공 투자하셔서 행복한 한 해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